자, 이번 시간부터는 단어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이 뭐 단기간에는 뭐 효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오랫동안 몸속에 체화되고 자기 실력으로 남고 단어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빠져 있으면 오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어를 합리적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번 외운 것들이 오랫동안 저장되어서 실제로 회화나 또는 독해에 써먹을 수 있을지에 관한 얘기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취하는 접근 방법은 어근하고 접사 또는 앞쪽에 붙는 접두어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단어들을 의외로 쉽게 그리고 적은 시간을 들여서도 오랫동안 많은 양을 기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라틴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자발적으로 라틴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라틴어 과목이 들어가 있는 과목을 수강을 해야지만 학점을 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한 여태까지 단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런 효과적인 방법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영어 단어에 접목을 시켜본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강사들도 많이 이런 접근을 합니다. 단 저와 그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그 설명이 되는 게 있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건 그냥 막 엉뚱하게 무슨 막 파닉스를 갖다 붙인다든가 말장난식으로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엉뚱한 이미지가 잔상에 남아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공무원 학생도 마찬가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배울 거면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통하게 orthodox하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설이 안 되는 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도 해설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쓴 책 중에 갑복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건 공무원용이라 수능에 바로 적응하기 너무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수능용으로 바꾼 그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리딩 보카 또는 스카이라이팅 모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딸아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아주 작은 책이 하나 끝났기 때문에 그 책 이어서 이제 어근과 접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장마다 특징이 되는 라틴어들이 있어서 그 라틴어들을 뽑아서 한꺼번에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1페이지에 뭐가 나면 젝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젝트에 관계된 얘기들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와 관계된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요. 다이어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빨리빨리 서둘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클리어 한번 해보고요. 자, 첫 번째 영어 단어를 보실 때 이렇게 JECT 또는 요 C가 빠질 때가 있어요. 젝트 이렇게 자 젝트가 빠진 C가 빠진 글자가 여기 있네요. Jetson. 여기 사실 잘 보면 우리 제트 비행기 하잖아요. Z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JECT였어요. 젝트. 뜻은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던지다 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자, Jetson은 뭐냐면 비행기를 먼저 한번 떠올리세요. 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위에 비행기가 떠 있어요.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근데 거기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리죠. 날려버린 거죠.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걸 폭탄 투하, drop the bomb 또는 jetson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뭔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폭탄을 던지거나 뭐 이럴 때 뭔가 돌멩이를 던지거나 투하하거나 던지거나 이런 느낌을 갖는 말들이 jetson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게 C가 공교롭게 빠져가지고 Z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던지다 뜻은 그대로 들어있죠. 그리고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티슨이 아니라 영어에서 수화 발음이라 그래요. 수화 발음 뭐냐면 요런 발음이 있어요. 요런 발음이요. 제티슨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아이 음가가 아니라 이런 발음이 있어요. 약한 어 발음. 그래서 자뜻은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던지기 또는 동사로 쓰면 내 꿈과 희망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럼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옆으로 한번 쭉 돌아가 볼까요? reject가 있네요. re가 붙었네요. 접두어 re와 젝트가 붙었어요. 뜻은 뭐냐면 re는 자, 누군가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막 내 손을 잡거나 나한테 뭐 키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럼 어떡하죠? 뒤로 밀어버리죠. 뒤로 미루다가 위에요. 우리는 다시 이러고 있는데 다시라는 말은요. 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넘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로 가면 다시 보는 거 아니에요?
즉 따라서 re라는 말은요 반복과 뒤로라는 후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re였고요. 내가 싫으니까 뒤로 확 밀면은 거절한 거죠. 거절하고 거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장면을 연상하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막 키스를 하려고 그래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로 확 밀어버리죠.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고요. 프로젝트는 이건 앞으로 던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프로젝터라고 하죠. 영사기 같은 거. 자, 극장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요. 프로젝트에서 빛을 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세요. 프로가 들었으면 앞으로라고 생각하세요. 발음도 비슷하죠? 앞으로 던진다. 그래서 투사라는 뜻이 있고요.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건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할 거야.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생각을 던지면 그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형용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objective, OB가 들어있네요. 같이 연결해서 할게요. objective. 같이 연결해서 같은 어근이니까요. 요건 반대편. 자, 강이 있다고 치고요. 그 강 건너편. 자, 어떤 다리가 있는 다리 건너편. 또는 산이 있는데 산 건너편. 이게 OB예요.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반대편으로 던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내가 사업 구상이라든가 생각 같은 걸 던지면 프로젝트가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반대쪽에 있는 무언가에다가 내 생각을 던지면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다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던져도 마찬가지고 내가 반대편으로 던지게 되면 이건 객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던졌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클릭 한번 해보고, 자, 한번 던져볼게요. 관역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화살 관역이에요. 내가 이 반대편에 있는, 나하고 관역은 같을 수가 없고, 관역과 나는 떨어져 있고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 화살을 던졌어요. 여기가 어디요? 목표 지점인 거죠. 그래서, object 하게 되면 대상도 되고, 목표도 되고, objective 하게 되면 객관적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표 지점도 되겠지만. 그래서 얘는 주로, 명사로 쓰이고, 동사로 쓰이지만 얘는 명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거든요. 자, objective. 그럼 이렇게 돌아갈까 하다가 얘와 라이벌을 갖고 있는 라이벌인 단계가 subjective가 있죠. 한꺼번에 연결해서 해볼게요. sub는요, OB가 반대편, 건너편에 라는 뜻이 있다면 sub는 아래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으로. 자, subject 뜻을 원래 뜻을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뜻이냐면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under, 밑에 쪽에 누가 있냐면 백성들이 있겠죠. 백성들한테 왕이 뭐하죠? 신하나 백성들한테 뭐한다? 던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럼 자기 생각을 던지고 오니까 오비와는 반대죠. 자기 생각을 던지니까 이거 유식한 말로 주관이라고 하는 거죠.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주관. 되셨나요? 자, 밑으로 던진다 주관적인 뜻이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을 백성이나 신하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이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교과목이나 주제로 할 수 있죠. 자, 영어를 볼게요. 영어는 제가 유학하는 시절 때부터 느꼈던 건데 항상 영어는 두 가지 구조를 가져요. 자, 첫 번째 주제문, 두 번째 문장의 주제문. 타픽이라고 하죠.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이게 주제거든요. 주제에서 밑으로 주제, 밑에 있는 부연, 예시, 상술 이란 방법을 동원해서 아래로 던져 내려갑니다. 풀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밑으로 던진다, 밑에 처박혀 있다는 데서 백성도 되고 신하도 되고 주제도 되고요. 그게 subject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대상이 되는 사람, 실험실에 타픽에 밑에 던져진 사람, 뭐 실험실 대상자, 피실험자 이런 뜻도 있고요. 되셨나요? 그런 얘기였고, subjective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되겠죠. 밑에 던진 거니까 목표 지점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가능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아까 말한 지멋대로 하는 거니까요. 자기 주관이 있는 거, 자기 멋대로, 자기중심적인,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subjective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물론 여기에 관계된 예문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일단 친숙하게 어근하고 좀 친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차근차근히 스텝 2로 올라가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deject. 자, 서브가 아래쪽이란 뜻이 갖고 있다면 D는요 원래 뜻은 아래쪽이 아니라 off 붙어있던 걸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낸다 뜻을 갖고 있는 말이 deject예요. 다시 뭔가 붙어있는데 그걸 뚝 띄어내요. 그럼 off가 되겠죠.
자, 그럼 딱 떼어내서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 사람만 제껴버렸어요. 이 사람만 딱 떼어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던져졌다는 느낌 안 들까요? 버려졌다는 느낌? 원래 뭉쳐있던 사람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던져졌다는 느낌. 이때 느낌은 비참하겠죠. 낙담하지 않을까요? 사람들한테 기가 꺾이겠죠. 풀이 죽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개가 모여있는데 거기서 딱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분리시켰어요. 떼어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 분리하고 고립감을 느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기가 죽겠죠. 풀이 죽고 기가 꺾일 겁니다. 이게 deject예요. 낙담시키다, 실망시키다. deject. 그런 얘기였고 conjecture라는 단어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 안 쓰고요. conjecture라는 명사형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뜻이 뭐냐면 con이라는 얘기는 all이에요. all. 모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란 뜻을 갖고 있는 말 con에다가 즉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란 뜻을 갖고 있고요. 모두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다 UR가 붙었네요. UR가 붙으면 명사형이라는 뜻은 없어요. 저는 미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하는 것이에요. 하기예요. 이거 다 명사형 표시입니다. UR가 붙어있으면. 그래서 모두 던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두 던진다는 얘기가 뭐냐? 물건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이쪽으로도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저런 생각도 던지고 이런 생각도 던지고 저런 생각도 던져보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이듯이 추측이라고 하죠. 추측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여러 생각을 막 던져보는 겁니다. 추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시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아니면 그거 아닌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기도 해. 여러 생각을 다 던져보는 겁니다. 그게 conjecture, 추측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다음에 inject 볼게요. 요거는 내부란 뜻입니다. 안쪽으로 요 inject는 던지는 겁니다. 자, 주사바늘 생각하세요. 그러면 피하지방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 밑에 있는 지방, 그 고기를 뚫고 안으로 집어넣어서 던진다. 주사하다, 주입하다. 이런 뜻을 받는 말이 inject라고 합니다. 다음에 abject. 자, 이게 오늘 마지막 건가요? abject. 이거는 뭐였냐면 아까 붙어있는 걸 떼어내는 동작을 말하는 게 off라면 DAB는 뭐냐면 공간이 바뀌어서 아예 다른 곳으로 away라는 뜻이에요. away. 어디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 아주 멀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AB예요. 그럼 아주 멀리 던져버린 거죠. 아주 멀리 던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 여럿이 모여있는데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 사람 여기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귀향 보냈다는 느낌 보세요. 그 귀향 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참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사람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쟤는 우리랑 신분이 달라서 멀리 떨어뜨려 던져야 될 사람이야. 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습성이 못돼서 비열하거나 비천하거나 얍삽하거나 이게 abject예요. 다시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 상태 아니죠. 그럼 그 상태 보면 아주 비천한 사람, 아주 낙담한 사람, 아주 비참한 사람, 신분적으로 그러면 아주 천한 사람일 거예요. 인품적으로 따지면 아주 비열한 사람이죠. 멀리 해야 될 사람이니까. 자, 어떠셨나요? 한꺼번에 되진 않지만요. 여러 번 반복하면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reject는 던진다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reject 뒤로 밀어요. 저리 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project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계획하는 겁니다. objective, object 반대편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도 되고 객관도 되고 목표 지점도 되고 목표도 되는 겁니다. deject는 붙어있는 걸 떼어내니까 비참하게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낙담시키는 겁니다. 실망시키는 거예요. conjecture는 이거저거 다 던지니까 뭐가 된다? 추측하는 것이고 inject는 뚫고 집어 던지니까 주입하다, 주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bject는 상종하지 못하니까 멀리 갖다 버려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비열한 겁니다. 그래서 천한 거죠. subject는 또는 subjective는 밑으로 된다는 뜻에서 자기 멋대로 밑사람한테 자기 생각을 던지니까 주관도 될 것이고 주제도 될 것이고 또는 밑에다 던져도 된다는 뜻에서 백성과 신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고 하나 안 했네요. eject. eject는 E는요. 항상 X라고 합니다. 자, 이거 뜻은 뭐냐면 영어에서 out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깥으로 내뱉다, 바깥으로 제거시킨다. 자, 사람들 무리해서 또는 안에 있던 걸 밖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몸속 창자 속에 똥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내보내 우린 배출이라고 하죠. 배설하다. 또는 사람 무리해서 내보냈어요. 너 get out 해. 나가. 꺼지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쫓는 거예요. eject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Z와 관계된 단어들을 살펴봤고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능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좀 뺄게요. 왜? 단어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공무원에서 다루기로 하고 해당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